이 정보는 의사들끼리만 공유되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타민C 누구나 알고 누구나 먹지만 잘못된 복용법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40년 가까이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흡수 방식과 복용 타이밍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비타민C 복용의 핵심 원칙 6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70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루 60분은 걷기를 실천하고 편의점 도시락 대신 제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건강식으로 끼니를 챙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정정하신가요? 저를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이 종종 물으십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냐고요?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작고 소소한 일상의 습관들을 수십 년간 한결같이 지켜왔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은 많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저는 오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C 복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온 결과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2세 박순철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늘 활발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무릎작은 상처도 며칠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 매일 종합 비타민 챙겨 먹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박 어르신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하루 한 알 종합 비타민으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용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박 어르신의 건강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식단도 나쁘지 않았지만 비타민C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종합 비타민 한 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고작 50에서 1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지 계혈병을 예방하는 최소량일 뿐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더구나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한 번에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제한적이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박 어르신처럼 종합 비타민을 한 번에 드시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양을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복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비싼 천연 제품을 사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다며 실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품의 가격이나 종류가 아니라 복용 방법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비타민C를 드셔보세요. 하루 3번 나눠서 말이죠. 총 2000mg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로 나눠 복용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나요? 하셨지만 몇 주 후 어르신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안 나요. 상처도 훨씬 빨리 낫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단지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박 어르신의 경우 비타민C 섭취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비타민C 흡수율이 젊은 층보다 떨어지는데 올바른 복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의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C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유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렸고 놀라운 결과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C 복용의 6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권장량은 60mg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량일 뿐입니다. 실제로 혈관 건강과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000mg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권장량만 지키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60mg은 단지 생존을 위한 최소량일 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74세 정기환 어르신은 한겨울만 되면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고 혈관 검사에서도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종합 비타민만 드시던 정 어르신에게 비타민C 섭취량을 늘리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 어르신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따로 또 먹어야 하나요? 저는 비타민C의 중요성과 필요한 섭취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2000mg을 목표로 섭취하도록 안내해 드렸죠. 그 결과 비타민C 섭취량을 늘리고 나선 그 이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혈관 탄력도 점차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1000mg부터 시작해 천천히 2000mg까지 늘려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시면 몸의 부담도 적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속쓰림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조절하며 적응하세요.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속쓰림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탄산 형태의 비타민C는 산성이 적어 속쓰림이 적게 나타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비타민C를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타민C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상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해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 종일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혜숙님은 평소에 영양제는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던 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 번에 드시곤 했습니다. 비타민C도 1000mg짜리 알약을 2개 한 번에 드셨던 것이죠. 하지만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나눠 먹은 후부터 오후만 되면 느끼던 무기력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혜숙님의 경우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는데 이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3번에 나눠 드시면서 이러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죠. 비타민C 복용의 황금 타임은 식사 도중 또는 식사 직후입니다. 이때가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식사를 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는 비타민C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자극도 줄일 수 있어 속쓰림 같은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후 30분 이상 지나면 흡수율이 떨어지니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죠. 또한 커피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카페인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비타민C는 가루든 정제든 흡수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복용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가 더 좋은지 고민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하게 느끼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6세 조창호 어르신은 알약 삼키는 걸 유독 힘들어 하셨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싫다며 영양제 복용을 꺼려 하셨습니다. 저는 조 어르신께 가루형 비타민C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가루형의 신맛에 당황하셨지만 물을 먼저 머금고 가루를 넣는 방식을 익힌 뒤로는 이제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섭취하니 신맛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 부담 없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조 어르신의 사례처럼 개인의 선호도와 편의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루형은 물에 빠르게 녹아 흡수가 빠른 편이고 정제형은 휴대와 보관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루형 비타민C는 물 한 모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먼저 입에 머금은 후 가루를 넣으면 신맛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약은 식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특히 정제형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위장에서 잘 녹아 흡수됩니다.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루를 그냥 털어 넣으면 강한 신맛 때문에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루형 제품 중에는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형의 경우 크기가 너무 크면 삼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은 크기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반으로 나눠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씹어 먹는 형태의 제품도 있으니 알약 삼키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C가 더 편하신가요? 정제와 가루 중 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꾸준한 복용의 비결입니다. 비타민C는 생합성 형태가 대부분이며 천연 강조는 마케팅 요소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비타민C가 합성 비타민C보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합성이든 천연이든 모두 분자, 구조가 동일한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80세 노명자 할머니는 나는 자연산만 먹어야 해 하시며 비싼 천연 비타민만 고집하셨지만 제품 성분을 직접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리자 지금은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생합성 제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노 할머니는 평소 자연주의 성향이 강해 모든 영양제를 천연 제품으로만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비싼 제품일수록 더 좋을 거야 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제가 성분표를 함께 살펴보며 설명해 드렸더니 결국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경제적인 제품으로 바꾸신 후에도 똑같은 효과를 경험하셨죠. 천연이라는 단어보다는 순도 95%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타민C의 효과는 순도와 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마케팅 문구보다는 실제 함량과 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도 품질 좋은 제품이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다만 가격이 높다고 꼭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많이 투입된 제품은 실제 원가 대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천연 비타민C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순수한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천연 제품 중에는 비타민C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등 다른 유용한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가적인 것일 뿐 비타민C 자체의 효능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인 성분과 함량을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함께 섭취하는 영양소와 수분 섭취량이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로 결석이 생긴다고 걱정하십니다. 이는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C가 수산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 때문인데요.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미네랄 균형만 유지한다면 이런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7세 오태준 어르신은 과거에 요로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비타민C가 돌 생긴다더라며 꺼려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영양소라고 설명해도 한번 겪어본 통증이 워낙 심했던 터라 두려움이 컸던 거죠. 저는 오 어르신께 비타민C 자체보다는 수분 섭취와 미네랄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병행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게 하니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복용 중입니다. 오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넘게 비타민C를 복용하고 계시지만 다행히 결석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이는 보통 물 8잔 정도의 양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할 때마다 한 잔의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섭취하면 수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수산이온의 결합을 방해하고 비타민 B6는 수산석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결석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복용하세요. 특히 수산석 형태의 결석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용량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타민C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드링크는 흡수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단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엔 부족하니 보조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일반적인 비타민C 드링크 한 병에는 약 500mg에서 100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일부만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죠. 하지만 운동 전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용도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6세 서정혜님은 등산 마니아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산에 오르시는 분이죠. 운동 전엔 뭐라도 당기는 게 있어야 힘이 나요. 하셨죠? 서님은 평소 정제형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서 등산 전에는 드링크형 비타민C를 보충용으로 드셨습니다. 그 결과 드링크형 비타민C를 등산 전에 마시고 나면 오르막길에서도 호흡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나 체력 소모가 큰 코스에서 더욱 효과를 보셨다고 하네요. 평소엔 가루나 정제형 위주로 복용하시고 운동 전이나 특별히 에너지가 필요한 날에는 드링크로 보완하세요. 드링크형 제품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포도당이나 과당과 함께 섞여 있어 빠른 에너지 보충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갑자기 체력이 떨어질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드링크 제품은 당분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설탕 제품이나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드링크형 제품만으로는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정제나 가루형 제품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때에 드링크형 제품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고 면역을 높이며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비타민C 복용의 핵심 원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들은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하루 2000mg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mg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식사 때마다 3번 나누어 섭취하세요.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상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변함없이 유지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혈관, 튼튼한 면역력,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바로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급 조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타민C는 하루 2000mg, 식사 중간에 3번 나눠 드세요. 그리고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해도 비타민C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만들어 보세요.